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7월 12일이고요. 오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양평도 김정숙이 연관돼 있다 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입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지금쯤 양산은 뒤집어졌을 것 같습니다. 결국 고구마 줄기를 땡기다 보니까 나오는 게 김정숙이다. 문재인 속 터져 난리가 났을 것 같은데요.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직 양평군수, 민주당 양평군수죠. 부인이 김정숙과 선후배라 변경안이 반영이 가능했다라고 생색을 내고 다녔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방미중인 국민의힘 지도부가 미국에서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특혜 의혹으로 번지면서 느긋해진 모습입니다. 김부겸이부터 시작해서 전직 군수까지 다 걸려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민주당 출신의 전직 양평 군수가 노선 변경 과정에서 문재인의 부인 김정숙과의 친분을 강조했다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자, 아무나 얘기한 게 아니라 국회의원이 얘기했다고 하면은 무언가 근거가 있을 가능성이 크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워싱턴 DC에 위치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양평고속도로 논란 해법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풀 게 어디 있습니까? 가만 놔둬도 민주당의 자살골입니다. 라면서 사고 친 사람이 사과부터 해야 됩니다. 잘 나가던 사업에 왜 찬물을 끼얹었습니까? 라고 답을 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사업의 원안 노선 인근에는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땅을 무더기로 매입했고 주변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인사들인 김부겸, 유영민 등의 땅이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부겸은 국무총리를 했고 유영민은 비서실장을 했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는 자기네가 똥포를 차서 김부겸만 소환시켰다면서 김부겸 전 총리가 땅 사고 한 달 있다가 민주당 소속 양평군수가 건의한 건데 강상명 종점 노선이 합리적인 노선인 겁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8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이 김기현 대표를 향해 제기했던 울산 KTX 땅 투기 의혹도 언급했는데요. 내 땅 밑으로 터널 지나간다고 1800배 땅값이 올라간다고 얘기했는데 90% 할인해준다고 해도 아직도 아무도 사가지를 않습니다. 라면서 민주당 공세에 억지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철규 사무총장은 충격적인 발언을 하는데요. 정부가 하는 것에 어떻게든 괴담을 만들어서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지 않겠느냐라면서 민주당을 저격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자충수를 둔 겁니다. 라고 지적했는데요. 이철규 사무총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예전에 양평 경찰서장을 맡은 바 있다고 밝히면서요. 양평 고속도로는 강상 종점안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 종점안이 양수리, 양서면으로 가는 것은 양평 군민이 원한 게 아니라 서울에서 놀러 갔다 오는 사람들을 생각한 겁니다. 양평 사람들은 종점을 강상으로 해서 원주에 갈 수 있도록 그 당시 민주당 출신 정동균 군수가 주민들 지역별 간담회를 해서 중앙정부에 반영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군수는 자기의 부인이 김정숙과 선후배라면서 변경안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색을 냈고 그렇게 된 다음 변경안이 올라간 것입니다. 이것을 검토 단계에서 김건희 여사한테 뒤집어 씌워버린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변경안 검토에 관해서 발언을 했지만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찬이가 특강에서 한마디 하고 이 메시지에 따라 민주당이 벌떼같이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양평 군수는 자기 부인이 김정숙과 선후배 사이라면서 변경안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색을 냈고 그러고 나서 변경안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안 끼는 데가 없죠. 물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검찰의 수사
감사원의 감사 등으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은 이거 곳곳에 이름이 나오고 있으니 사람들이 누가 과연 대통령이었는지 의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야, 이거는 진짜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민주당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재명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양산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양산은 지금쯤 또 왜 또 우리 얘기가 나오느냐고 난리가 났을 텐데 어쩔 수 없죠. 본인들이 잘못한 건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만큼 문재인 정권 때 나라가 무너졌었던 거고요. 대신 민주당은 막 그냥 그 온갖 여기저기 끌어들여 가지고 단단해졌던 거죠. 하지만 이제 친명, 비명, 싸움 뭐 비왔다고 안 만나버리지 않습니까? 안 만난 게 천만다행이라고 하늘이 도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민주당은 지금 현재 미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요. 그 민주당이 그나마 버티는 게 언론 환경이 기울어 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뭐 KBS도 이제 분리징수 오늘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신청하시면은 한전에 전화하시면은 분리하실 수가 있게 된 건데요. KBS 사장이 수신료 분리징수 수용이 어렵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KBS 김희철이가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는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요. 김희철이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수신료 분리 고지가 국민의 막대한 피해와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얘기했습니다. 국민에게 무슨 피해를 주죠? 그죠? 그리고 K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써야 할 국민의 수신료 2천억 이상을 징수비용으로 낭비할 수밖에 없고 2천억이나 든다고요? 공익적 프로그램의 축소와 폐지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근거가 없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아울러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가 분리징수되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이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것이다 얘기했는데요.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KBS 빼고 EBS 빼고 다른 방송사들은 수신료 없이도 운영이 잘만 되는데 KBS만 용가리 통뼈입니까? 돈 내놔. 이건 헌법적 권리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막상 KBS 직원들은 김희철이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될지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바일 투표를 7월 17일 오후 6시까지 오늘부터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팀장급 이하, 부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퇴진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지를 투표한다는 겁니다. 그 김희철의 진퇴 문제에 명쾌한 격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더 늦기 전에 4천여 KBS인의 총의를 모아야 되기 때문에 뜻을 같이 하는 직원이 모여 투표관리위원회를 만들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특정 직역의 직원을 대상으로 김희철의 퇴진 여부를 묻는 투표가 진행된 바 있지만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한 투표는 이번이 처음이라는데요. 결국 KBS 수신료 이거 분리징수 받고 안 됩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뭔데 KBS에 대해서는 수신료를 전기료랑 합쳐서 징수를 하고 수신료를 안 내면 전기를 끊어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다른 방송사들은 그러면 뭐 먹고 살으란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KBS 박살나면요, MBC도 그 다음 차례고 KBS 이사도 이번에 교체되지 않습니까? 자, 결국에는 기울어져 있던 언론 환경 그 민주당이 이용했었는데 문재인 정권과 함께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어쩌겠습니까? 이런 걸 다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KBS 다 박살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야 될 텐데요. 자, 이 와중에 이름이 나온 김정숙, 아이고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버킷리스트로 해외를 돌았던 건가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